네, 국가라는 거는 윤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보편적인 윤리 의식이 사라진다면은 그 또한 자유주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칼럼에서는 그런 개인적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답은 곧 국민이 자유로운 국가가 곧 윤리적인 국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갖고 껄핏하면은 뭐 자기 윤리적 우월성이나 과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뭐 그리고 우리 민족은 무조건 선하고 일본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종족주의에 입각한 강제적인 반일의식을 주입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개개인이 얼마나 자유롭고 개인 성향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공정한 법 질서의 기준 하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곧 이제 그 국가의 윤리 척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이제 그 어떤 국가적 결정을 내릴 때에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 침해를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해서 강제로 임신을 시킬 수도 없고,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강제로 낙태를 시킬 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라면은 애초에 국가 존속의 당위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국가는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망하는 게 낫다, 그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출산을 의무화해서라도 우리 한민족은 존속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전체주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출산을 의무화해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여자를 강제 임신하고 출산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고찰,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 정도도 안 돼 있는 그런 굉장히 무식한 전체주의적인 주장이죠. 자, 근데 이런 이제 무조건적인 전체주의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건 그거죠. 정근대적인 권력 구조를 지향하는 위정자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보다는 내가 다스릴 백성, 내가 거느릴 군대, 내가 지배할 영토가 필요한 즉 권력자들만을 위한 극단적인 계급지향적인 권력, 그런 계급지향적인 전제 권력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전제 권력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상 뭐 개개인에게 출산을 의무화 시켜서라도 무조건 민족을 존속시킨다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를 전혀 보장을 안 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럼 이 국가가 존속할 당위성은 어딨냐? 그러니까 이 국가가 윤리적이냐 아니냐면 당연히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으니까 이 국가는 윤리적이지 않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윤리적이지 않고 인권을 묵살하는 이런 그 국가라는 집단이 도대체 존재해야 될 당위성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오직 권력지향적, 계급지향적인 그런 인식에서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 국가의 존속 이유가 존속 이유가 성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삼국지 그런 같은 걸로 봐도 뭐 천명이니 천자니 뭐 별 이상한 그런 개념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귀족이나 이제 천자나 이런 식으로 타고난 어떤 혈통적인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그 하늘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그 어떤 이미 신성성이 되는 계급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백성 민초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고귀함이나 이 사람들의 존엄성 자체는 이 사람들은 그 민초들과 백성들을 우선하는 어떤 더 우월한 인격과 더 우월한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그 계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화 이제 유교 영향 받은 국가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은 당연히 마찬가지죠. 한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교 종주국이나 마찬가지고 잘 아다시피 일본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그 기존에 있던 유교와 성리학,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자학식 계급 구조나 남존여비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걸 다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러니까 이 근대화 사상가죠. 근데 이 사람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를 굉장히 높게 쳐주는 이유도 그거죠. 이 사람이 있었기에 일본이 일찌감치 근대적인 인식이 정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또 근대화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이제 본토보다 한국은 오히려 유교를 더 숭상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중국 본토보다 더 유교를 숭상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1800년대 후반에 이미 이 유교 성리학적인 이런 인식을 다 깨버렸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유교 성리학적인 인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북한에서는 백제혈통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우리 달림이 어쩌고 노무현 뭐 어쩌고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뭐 좋아할 수는 있어.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신앙 수준이잖아요. 숭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아니라 정치인을 숭배를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유교적인 어떤 계급 구조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제 구시대적인 이제 유교적 계급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뭔가 이제 정당한 행동을 해서 정당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 수장은 하늘이 부여한 정당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태생적으로 계급이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계급 구조가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월권이나 국민 자유화합을 해도 그냥 무조건 정당하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은 헌법보다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죠. 이 당론이 더 중요하죠. 헌법적인 기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치인의 집권한 대통령과 이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의지가 오히려 헌법보다 실질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뜻이라고 자꾸 이제 국민의 뜻을 무시해서 그 월권 행위를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법치국가는 사실 다수결조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론이 온 국민들이 저 새끼는 그냥 재판도 할 거 없이 그냥 저작거리에 매달아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게 진정한 법치국가죠. 이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나쁜 사람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냥 뭐 생계형 범죄, 강력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하면서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잘 사는 사람을 그냥 선량하게 잘 사는 사람을 안전하게 잘 사는 사람을 주변에 위해도 안 끼치는 사람을 뭐 친일파 후손이네 뭐 이런 이상한 걸로 까는 거야 병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어떤 종족주의적 그 국가 윤리가 지금 주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어떤 뭐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얘기였고 그냥 만약에 한 명이 희생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쳐도 정상적인 법치국가, 정상적인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머지 전 국민들이 한 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그 정당한 권리가 침해를 하잖아. 여론몰이만 하면은 그냥 여론몰이만 하면은 그냥 뜬금없이 법에도 없는 걸로 갑자기 갑자기 누구를 입법 금지를 시킨다. 누구를 갑자기 갑자기 소환을 해갖고 조사를 한다. 공소시효 다 끝난 걸 가지고 다시 들춰내갖고 다시 수사를 한다.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여론몰이만 하면은. 지금 법치가 다 무시가 돼요, 한국은. 그러니까 뭔가 법으로서 정해진 게 딱 없으니까 뭐 항상 불안한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내가 평생 빚을 내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뭐 오나홀이라던가 자위기구 이런 거 남성용 자위기구 다 불법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거 유통하고 생산하는 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애초에 물론 내가 자위기구 갖고 자위를 하고 이런 거가 누구한테 자랑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죄도 아니잖아요. 죄도 아닌데 이거를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유교식 논리를 갖다 붙여서 미풍양속을 해치니 뭐냐 하면서 이거를 금지를 하려고 막 불안감을 조성해. 그럼 실제 금지는 안 되더라도 아니 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고 이게 지금 국가가 휘가닥 해버리면은 어떤 국가 수장의 변덕과 집권당의 변덕에 따라서 내가 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인들이 자꾸 불안하게 되고 자꾸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때법 중호정치, 이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적이에요. 이게 최고의 적인데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때법 중호정치 그냥 여론몰이 해갖고 법에도 없는 걸 확 그냥 날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민주주의인 줄 아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히 법치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야. 특정 정치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들쑤시면은
뭐 이거 갖다 투표를 하거나 과반수를 넘어간 것조차도 아닌데 어째서 이제 금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금지가 되고 시행되지 말아야 할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거야. 헌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데도 여론몰이만 하면은 이게 월권이 얼마든지 월권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행정명령을 남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지지 세력을 등에 업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결국엔 이렇게 되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국민청원을 아무리 하고 여론을 아무리 들끓게 막 하고 선동을 해도 결국에는 그 중에서 어떤 수많은 여론 중에서 수많은 의견 중에서 수많은 청원 중에서 어떤 거를 초이스할지는 결국에는 지금 저 집권당에다 잡고 있는 건데, 네? 선택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중호정치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다른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독재를 교묘하게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국민의 뜻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헌법을 갖고 항상 헌법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시대 정신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뜻인지 지도 말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준도 없고 정의도 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제 국가주의라는 말을 볼게요. 국가주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국가주의라는 것도 정도의 문제지 종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가끔 보면은 이게 자유주의자라는 사람 중에서도 무조건 국가주의를 부정해야지 자유주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이게 말이 없어져야 돼.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주의라는 거는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국가주의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거는 국가의 생존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라는 것에 대한 이 정의는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나 정치 이념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말한 뭐 삼국지 같은 뭐 전제 군주제 이런 거면은 이 군주라는 개인이 최우선되죠. 이 군주라는 개인이 곧 국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민초들을 희생해서라도 군주의 생존이 군주의 생존과 군주의 안위가 최우선이 됩니다. 이게 전제군주제의 어떤 국가주의죠. 근데 법치국가에서는 이 헌법이 곧 국가예요. 이 헌법을 잘 수호를 하는 게 그게 국가주의라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국가주의란 또 제일 또 나한테 또 시비 걸지 마요. 지금 국가주의라는 말 뜻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뭐 전체주의라는 말도 있고 파시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은연중에 국가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파시즘이라던가 좀 전체주의 이런 거랑 같은 카테고리로 자꾸 엮이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가의 생존을 위한 어떤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국가주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라는 모호한 용어 자체가 나는 사라져야 된다.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의 정치 체제에 따라서 사실 국가주의의 정의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국가주의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함으로써 이 국회에서지만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그냥 헌법의 최우선인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제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전제군주가 좆골이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의 큰 맥을 이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헌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국가주의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게 좀 의미를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주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개인을 철저하게 묵살을 하고 무조건 전체만 본다는 건데, 국가주의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사실 결국 국가라는 게 개인의 집합체고 또 국가가 생존을 해야지 개인도 생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주의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뭐 전체주의란 얘기인지 개인주의란 얘기인지 뭐 이게 좀 복해의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주의라는 말 자체는 좀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국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파시즘적이나 전체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간에 뭐 그래서 나는 참고적으로 저는 국가는 국민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정의를 참 저는 하찮게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국가는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집합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꼭 국민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뭉뚱그린다는 거야. 뭐냐면은
국가는 국민의 집합체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만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단순히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이게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가는 곧 국민이다라는 말을 최우선 정의로 제시를 해버리면은 이게 곧 중후정치로 빠질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정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보세요. 뭐, 음식은 곧 설탕이다. 음식은 곧 소금이다. 음식은 곧 지방질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그 특정 요소를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정의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 음식도 아닌 음식이 돼버리죠. 그리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런 모호한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지금 그 국민의 뜻을 무시해서 특정 지지 기반만 만들면은 뭐든지 그냥 또 날치기 통과가 돼버리는 이런 중후정치로 빠질 그런 잘못된 그 중후정치로 빠질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는 국민입니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 너도 위에서 법치국가에서 국가라는 건 헌법이다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는 국민입니다라는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말만 멋진 소리랑은 맥락이 다르죠. 자, 말하자면은 위기 상황이 있는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위기 상황이야.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국가주의가 발휘가 되는 거죠. 국가가 지금 이제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철저히 망하게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항상 평화로운 평시이진 않잖아. 세상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 국가적인 결정이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개인의 희생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거. 이게 곧 국가주의적 요소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주의적 기준이 전제군주제는 군주 개인의 판단이지만은 법치국가에서 헌법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아직까지는 막 지금 막 그 좌파들은 뭐 개지랄을 막 떨잖아. 근데 사실 그 시대 냉전 시대 때 시대 상황을 전혀 고려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뭐 예전에 뭐 무슨 뭐 전부 다 무슨 독재니 무슨 뭐 뭐냐면 다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국가 보안법에 위배돼갖고 뭐 구속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상을 해야 되네. 만에 보상을 하는 걸 넘어서 국가 유공자를 아니 뭐 보상은 둘째치고 그 사람들이 왜 국가 유공자입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한 사람들도 그 당시 냉전시대 시대상에 맞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좌파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잖아. 부정을 하면서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중후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월권을 해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응? 예를 들어서 냉전시대라 갖고 또 남북이 휴전 상태고 또 휴전된 지가 얼마 안 됐어. 얼마 전까지도 막 피 튀기고 싸웠어 서로. 그래갖고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 시기에 그래 국가 보안법의 기준에 맞게 몇 명을 갖다 이렇게 잡아 들이다 보니까 물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겠지 그 사이에서. 근데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절차상으로 적법했다면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냉전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해당 시대 법에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상을 고려를 안 하고 지금 그걸 끌고 와서 지금 기준으로 위헌이니 뭐니 무슨 배상을 하네 만에 국가 유공자네 뭐니 지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최소한의 국가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문학을 다 장악을 하고 그런 최소한의 기준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뭐 정치학 박사니 뭐 이런 사람들 믿을 게 안 되고 나는 한국은 지금 인문학 자체가 죽은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개개인들이 계몽이 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여튼 말하자면 이거지. 피치 못할 희생이 생긴 상황이라도 과정에 적법했다면 문제 없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 이제 중호정치 집단이 득세를 하면서 그 과거에 적법화가 처리한 일에 대해서 현재 집권당의 개인적 윤리를 적용을 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다시금 재평가를 하고 심판을 내리려고 해요. 오히려 이게 법치 위반이라니까? 그러니까 과거사를 비판할 때는 반드시 시대상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윤리적 비판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적 비판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집권당의 윤리 기준으로 보복을 하고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사에서 잘못이 보이더라도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냥 넘어가고 끝낼 일이지, 이미 해당 시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오늘날의 정식으로 법정에 회부를 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미개한 보복 정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정식 법적 절차보다는 어떤 위정자 개인의 윤리관, 이게 더 중요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근대적인 법치 월권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나 어떤 집단에게도 신성성을 부여해서 초월적인 권력을 넘겨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양은 이미 초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 윤리적인 우월성을 내세우고 전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주입하는 역사관과 윤리관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작한 여론을 악용을 해서 자신들의 독재 의지를 국민의 뜻으로 둔갑을 시키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상적인 근대 자유주의 법치 국가는 아무리 여론이 들끓어도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이걸 갖고선 처벌을 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국 딸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죠. 신변 위협 느꼈다고. 근데 지금 민주당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N번방 사건의 빌미로 선량한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도 이미 열람이 가능한 그런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비리 저지르고 지 가족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자기 가족은 부랴부랴 신변 보호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정치가라는 거는 근대 자유주의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사회적 입장이나 직업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 정치가라는 게 태생적으로 다르다는,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벌써 계급 자체가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이런 유교식의 구시대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상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식의 철저하게 헌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그때 위정자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여론몰이에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계속적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의 국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가 적법한 절차보다 국민의 뜻이니 시대 정신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이런 기준도 모호한 윤리적 관념들을 더 표면에 내세우면서 자기 윤리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하려는 그런 자유주의 헌법 파괴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가지는 윤리적인 당위성이라는 거는요. 이건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로운 국가가 곧 윤리적인 국가죠. 근데 여기서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통제 장치들은 엄청 늘려대면서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국민들에게 국가 존속에, 이미 국민들은 통제를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 통제를 느끼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존속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세뇌시켜야 되겠으니까 계속적으로 일본만 씹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반일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어거지 국민 대통합을 유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좀 생각이 사고 수준이 좀 선진화가 돼서, 근데 객관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곤란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본은 욕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해야지 그게 정의롭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시대적 종족주의적인 반일 정신병 계속 주입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네? 한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준에 걸맞는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죠. 예? 끝까지 자기들 권력 패티시에서 못 벗어나서 중공식의 통제 검열 국가로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간악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달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되도 않은 전체주의를 주입을 해봤자 그냥 노예들만 동조를 해줄 뿐이죠. 예? 한국이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국민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권력 유지는 한동안은 될 거야. 민주당 권력 유지는 한동안은 되겠지만은 그 와중에 점점 가난해지고 국제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국민 수준은 연변 조선족 미만으로 떨어지고 세계 기준에서의 객관적 후진화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다시 보상을 하고 어떻게 이걸 다시 회생을 시킬 건데요? 네? 근데 이것도 별로 겁을 안 내죠, 민주당은. 왜냐? 얘네들은 이게 지금 오히려 바라는 바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국민 수준이 연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연변 조선족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왜냐? 그래도 독재를 하니까. 얘기했잖아. 얘네들은 쇄국주의 정당이라니까? 쇄국주의 정당? 예. 결국 조선족으로 중국이 흡수가 되는 거, 그게 얘네가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종전선언이란 이상한 얘기 하면서, 종전선언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리하자는 거잖아. 북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영원히 분리하자는 건데, 이게 지금 일부고 우파 새끼들이 말하는 남북한 연고 분단론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야. 중국만 좋아지는 시나리오예요. 제발 이게 답답하게, 이거를 좀, 왜 이런 걸 못 보지? 이게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말을 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뭐 온라인 게임에서 PK 금지 선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시스템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 게임처럼 PK를 금지를 딱 한다고 해서 서로 총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은 여전히 적이라는 게 안 변한다니까? 군사적으로 대체한다는 거는? 근데 종전선언을 하면 뭐 어떤 효과가 나와요? 이북 영토 영유권 영구 포기죠.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지금 휴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휴전이라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 전체가 원래 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 지금 이념으로 갈라진 거지. 북한은 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그 탈북을 해도 입국 절차, 이민 절차를 안 밟아요.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면은 이북 지역을 그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북 영토를 영유권을 포기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 영향권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거냐, 이북을. 지금 연변에 조선족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북 영토 영유권 포기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조선족이 확대가 되는 거지. 조선족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란 말에 속지를 말라고, 제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응?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우리 한민족이 연변하고 북한하고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이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남한은 끄트머리 붙어갖고 오히려 남한이 이제 괴뢰정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세요. 결국에는 사회주의 통제 국가로도 만들어서 자생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다시 이제 조선시대처럼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이거를 지금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와 공무와 법 절차는요, 감정을 쏙 빼고 드라이하게 집행돼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법이 먼저지. 예? 법이 먼저 수호가 돼야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 공정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뚜렷한 사회적인 기준과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사람 사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언제 여론몰이가 돼갖고 언제 대통령 한 명의 변덕으로 내가 그냥 집에서 야동봤다고 깜빵에 가고 전과자 되고 이런 세상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제까지는 합법이었는데 대통령 한 명이 변덕 부려갖고는 이 새끼 자다가 꿈에서 이상한 거 보고 영화 한 편 보고서는 갑자기 원전을 다 때려 부셔라, 갑자기 개인 인터넷을 다 검열하라, HTTPS를 차단하라, 이상한 얘기하면은 어제까지 합법이었다가 오늘 불법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법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여야지 국가가 안전하고 국가가 기준이 생기고 안심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란 얘기를 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응? 그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국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5천만 국민이면 5천만이 제각각 다 모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자기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만들다는 거야. 다 자기 기준인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독재하려는 의지가 이상주의에 쩔어갖고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상주의 미치광이 독재자라니까. 그런 감성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치는 감성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뭐 종교 지도자도 아니면서 종교 지도자 마냥 국민들에게 자신의 윤리적 우월성을 과시를 하면서 분노 공감대, 뭐 행복 공감대를, 감정적인 공감대를 선동을 하는 거야. 이게 회결주의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정서적, 감정적으로 회결화를 시키려는 거야. 자신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또 그리고 특정 국가와의 감정적 불화를 고의적으로 조장을 했죠. 문재인이나. 응? 이런 정치가는요. 자유주의 법치보단 자기 개인의 의지가 우선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정근대적 계급주의 권력구조, 이 정근대적 계급주의의 권력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거는요. 그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가의 윤리 척도는 국민의 자유가 기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윤리를 표방하면서 국가적인 윤리를 개개인 모두한테 강제 주입하고 강요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국가가 윤리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조국 따위는 언제라도 가래침 맺고 등을 돌릴 수 있다. 이 정도의 확고한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에 대한 수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권력 패티시 권리 사회주의 유교파들이 전제 권력 추구하는 이런 독재자들의 권력 야욕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국가가 무슨 지랄하고 국가가 무슨 억압을 하던 간에 반일 정신병만 부추기면은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나는 한국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일본이 미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노리고선 반일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조국 따위는 언제라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함부로 개개인의 자유를 뺏으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 국민들이 이 정도의 확고한 자유주의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은요, 어떠한 전체주의자들이 득세를 한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선진국 수준의 자유를 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한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통제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